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인생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의 옛 지혜에 따르면 사람의 재물운과 인생의 흐름은 깨어있는 동안보다 오히려 잠든 사이에 움직이는 기운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늘은 낮보다 밤을 통해 복을 심습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잠든 틈을 타 가장 은밀하게 기운을 보내줍니다. 오늘은 바로 당신이 잠든 사이 복을 건드리는 기운에 대해 풍수적으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복을 불러오는 기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 기운을 소중히 받아들이려면 잠든 사이에도 내 공간, 내 마음가짐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둘째, 복이 깃들려 할 때 그 기운을 방해하거나 거스르면 하늘이 내리려던 복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오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잠든 시간이 중요한 이유. 풍수에서는 인간의 기운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을 바로 잠든 시간이라 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수한 생각을 하고 좋든 나쁘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세상과 부딪힙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순간 그 모든 혼란이 잠시 멈추고 마음과 몸이 가장 투명해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하늘과 조상님은 우리의 기운을 읽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지를 가늠합니다. 잠든 사이 우리 주변에는 복을 부르는 기운과 복을 막는 기운이 조용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고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풍수적으로 인생을 크게 바꿀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복을 건드리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그렇다면 잠든 사이 움직이는 기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좋은 기운은 이렇습니다. 방 안에 맑은 공기가 흐르고 잠자리가 정갈하며 마음이 편안하고 무거운 걱정 없이 잠든 날에는 조상님의 축복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반대로 나쁜 기운은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공간, 방향 없이 방황하는 생각,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뒤척이는 잠 속에서 커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마음이 혼탁할 때 복은 문 앞까지 와도 들어오지 못한다. 잠든 사이 기운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든 사이 복을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복을 부르는 잠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전에는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쓸데없는 물건을 치우고 침대나 이부자리는 단정히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잡다한 전자기기나 쓰레기, 어질러진 책더미를 두지 마십시오. 둘째, 잠자기 전 간단한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조상님과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내 기운을 맑게 하고 폭을 머물게 합니다. 셋째, 부드러운 자연물을 가까이 두세요. 나무 소재의 소품, 천연돌, 깨끗한 수분을 머금은 식물 한 그루가 잠든 사이 방 안 기운을 정화하고 폭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걱정을 비워내고 잠드세요. 자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고 좋은 기운만을 마음에 남긴다면 잠든 사이 조상님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잠든 동안 여러분 주변의 기운이 달라지고 삶의 흐름 역시 놀랍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부르는 방법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잠든 사이 우리 곁을 맴도는 기운은 긍정적인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습관들이 하늘이 보내려던 복의 길을 막고 조상님이 열어주려던 문을 다시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맑은 물도 혼탁한 그릇에 담기면 썩는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받아낼 그릇이 흐려져 있다면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복을 멀어지게 만들까요? 첫째, 잠자기 전 공간을 어지럽혀 놓는 것입니다. 침대 주변에 쌓아둔 옷가지 읽다 만책, 고장난 전자기기. 이런 무질서한 기운은 하늘이 보내는 복의 흐름을 흩어뜨립니다. 둘째, 깨지거나 부서진 물건을 무심히 방치하는 것입니다. 금, 간, 거울, 부서진 탁자, 고장난 시계.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복을 갉아먹는 파손물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진 기운은 복이 드는 문을 삐뚤게 만들고 재물운을 흩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과 걱정을 품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눈을 감는다면 잠든 사이 스스로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늘은 밝은 곳을 향해 복을 보내지만 어두운 마음에는 폭도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습관.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고요한 감사 위에 내려앉는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일 들어올 복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사이 작은 습관들이 복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은 결코 억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이 머물 수 있도록 조용히 부드럽게 내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늘과 조상님이 보내는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은 몇 년 동안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수 상담을 받으러 왔고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잠자리였습니다. 머리맡에 쌓아두었던 서류와 잡동사니를 모두 치우고 깨끗한 침구로 바꿨으며 작은 나무 조각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쪽지를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악몽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오랫동안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오며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잠든 사이 방 안의 공기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잠자기 전 무심코 놓쳤던 작은 습관이 있지 않으셨나요? 잠든 사이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이에게도 복의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은 결코 요란한 발걸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마치 봄바람이 겨울 끝자락을 흔들듯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에 자리 잡습니다. 하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길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잠든 시간에도 하늘은 기운을 움직입니다. 조상님은 그 움직임 속에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삶의 가장 놀라운 순간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스며드는지 스쳐 지나가는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방을 정리하는 그 손길 하나, 불안과 걱정을 털어내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준비들이 하늘이 보내는 복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강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순한 곳에 머물고 맑은 마음에 길을 틀고 준비된 이의 삶에만 고요히 스며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우연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조용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늘이 복을 내려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아주 특별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든 사이 움직이는 기운을 믿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언제나 조용히 문을 열어둡니다. 조상님은 언제나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느끼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늘의 맑은 은혜가 내려앉고 조상님의 따뜻한 가호가 길게 머물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드립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복을 건드리는 기운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